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의 한 생활숙박시설이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났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시공사 측과 여수시는 단순 하자일 뿐 준공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웅천동에 위치한 10층 300여 세대 규모의 한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천장과 문 할 거 없이 집 곳곳에 벌어진 틈새가 보입니다. 벽면엔 찍힌 자국이 있고 아예 실금이 간 곳도 있습니다. 지난주 입주 예정자들이 촬영한 내부 모습입니다. 수억을 들여 어렵게 마련한 새 집인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균열, 내부, 외부 균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집마다 벽이 휘어졌다든지 수평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거의 70% 정도는 벽지가 다 떠갖고 있어요. 너무 부실 시공도 심하고 우리 눈으로 미시공을 봐서 당초 입주 예정일인 8월보다 2달 넘게 입주가 지연되면서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 내외 신혼집으로 분양을 받은 한 분양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가정가구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입주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건 집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큰 방 문 위에도 단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엉망인 상태인데 그걸 아이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시공사 측은 부실 시공은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신 하자가 있는 곳은 보수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 여수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준공 승인을 내렸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토부가 여수 고속도로의 연장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수 고속도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주면 국토교통부도 용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화답해 내년 용역 착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습니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천시가 앞으로 출산 장려금을 2배 늘릴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어제 첫째 자녀 출산 시 지급하던 장려금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출산 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야 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셋째는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넷째부터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의 많게는 50mm가량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반가운 비였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물까지 끌어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거문도 초도에 50.6mm, 장성 상무대 45.5mm, 광주 31.6mm가 내렸고 특히 동북호 상류 지역인 화순 백아면엔 34.5mm가, 주화모가 위치한 순천 지역엔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가 단비가 됐지만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비로 광주 상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은 0.12%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저수율이 0.3% 증가하긴 했지만 하루에 광주 시민들이 동북호물을 0.2에서 0.25%가량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1%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정말 반가웠는데 너무 좀 서운했어요. 좀 오는 김에 더 흡족하게 와서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양치할 때 물 받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세수할 때도 물 계속 흐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지 말고 바람에 받아 쓰라고 방송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가뭄이 계속되면 동복호는 내년 3월 말, 주화모는 내년 5월 초면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영산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광주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영산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뭄이 더 심화될 경우 이곳 교동교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용현 정수장까지 영산강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 3천 톤 정도의 영산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9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교동교에서 용현정수장까지 기존에 설치된 관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질 문제와 관련해선 부산 지역도 3급수인 낙동강물을 사용하고 있고 용현정수장에는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물은 갈수기 때 상급수 수준으로 정수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동복호 치수구 가장 아래쪽에 있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저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육직책보다 갈수기에 가장 확실한 식수원 확보는 시민들의 물절약 실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 고흥만 간척지 일대에서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김영록 도지사와 농림축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3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준공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1,190억 원을 들여 33헥타르 규모의 청년 보육 온실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앞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 장소와 기술 혁신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11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겨울철 재난대응 간담회를 열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설 대책과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열 의자 설치와 방한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7,569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해 오늘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지난 주말 폐기물 처리장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큰 불이 나 1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가뜩이나 지역에 부족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왜 자꾸 화재가 발생하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지붕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불길 사이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순천시 주안면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지난 11일. 주된 불길은 10시간 만에 잡혔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화재 발생 나흘째까지도 현장에선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 100여 톤이 불에 탔고 진화에 소방차 등 47대와 인력 264명이 투입돼야만 했습니다. 연기 보람도 화재가 상당히 셌었습니다. 대원들이 연사에서 배치돼가지고 최대한 연소학대 저지부터 했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불이 나 소방 인력 170명이 동원됐고 작년 말에도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지는 등 수년째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에 열이 축적되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천시는 타는 쓰레기와 섞여 배출된 건전지나 배터리를 화재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부가 정량제 봉투 안에 반입이 되어가지고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들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원순환센터가 그날 반입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 쌓아두게 되면서 화재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자원순환센터에는
하루 처리량 70톤의 7배가 넘는 500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설비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좀 많이 사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보수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자원순환센터가 처리하던 폐기물은 왕지매립장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또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자원순환센터 시설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1월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집단 난투극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조직 간 전면전까지 벌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떼를 지어 걸어오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한 명을 바닥에 눕히고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충장 오비파 조직원들이 광주 전남 대규모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집단 폭행에 화근이 된 건 4시간 전. 나이도 어린데 시끄럽다며 시비가 붙은 것을 문제 삼아 국제 PJ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 2명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제 PJ파 조직원들은 차량에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갖고 다니며 상대 조직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원지의 집결에 보복전을 이어가려던 두 조직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 벽돌 등 연장을 챙겨 광주 시내를 활보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등에 집결하여 세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30여 명을 무더기로 붙잡았고 검찰도 8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조직원들이었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수사 차량을 파손하고 재판에선 위증을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20여 개의 폭력 조직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해경이 여수 가망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수출용 폐류 생산 해역에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관은 어선과 여객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